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고,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간에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아주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한걸 하나 더 추가해서 소위 말해서 기대 부가 필립스 커브, expectation augmented 필립스 커브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런 필립스 커브 하에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위쪽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데이터를 같은 경우에 1950년대, 60년대에는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간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발견을 했는데 70년대, 80년대 데이터들이 추가되면서 그런 마이너스 관계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이런 모습이 관찰이 됐었어요. 데이터에서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됐었는데 그것을 좀 뜯어서 보면 5, 60년대하고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하고 한 10년 정도 기간을 보면 역시 마이너스 관계가 계속 성립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따라서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그 전에 필립스 커브가 아래쪽, 위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70년대에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70년대에 제1차 오일 쇼크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서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여서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필립스 커브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총 공급 곡선이라는 것하고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서 U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간시험 전에 배웠던 장기 균형 국민소득 Y바에 해당되는 실업률, 우리가 그것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베타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경기적인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때그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실업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GDP가 완전 고용 GDP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가 호황이죠. 그럴 때는 이런 경기적 실업률이 더 낮은 상태가 될 거고 반대로 Y가 Y바보다 낮은 불황 시에는 U가 UN보다 높은 그래서 경기적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실업률과 자연 실업률 간의 차이는 앞에 마이너스 베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하고는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종의 공급 충격, 여기 경기적인 실업 외에 또는 기대 인플레이션 외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는 어떤 사건들, 이를테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V에 해당이 되겠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총 공급 곡선, 우리가 총 공급 곡선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이 식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기대 인플레이션, 필립스 커브를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 식을 좀 바꿔 써가지고 P에 대해서 여기는 Y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P는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을 좀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우리가 공급 충격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여기다 V라는 텀을 하나 더 추가를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있는 P라든지 P라든지 Y라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떤 시점, T라고 하는 시점의 값들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T-1기에 바로 전기의 물가를 빼줍시다. 그러면 P에서 이게 뭐 이를테면 T-1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것은 오른쪽 왼쪽에서 다 빼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텀은 그냥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하점자는 어떤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PT에서 PT-1을 뺀 것을 우리가 T기의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의 변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PT에서 PT-1을 빼주고 이것을 PT-1으로 나눠준 이런 놈을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정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빼준 거를 PT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실은 이 식을 우리가 이걸 그냥 물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로그 물가에다가 로그를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로그의 차분은 로그에서 로그 PT에서 로그 PT-1을 빼준 거는 바로 증가율 자체가 돼요. 여러분들 뭐 혹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경제 수학 시간에 로그 함수를 배웠을 텐데 그 로그 함수의 차이는 바로 증가율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요놈을 PT라고 하고 암묵적으로 이놈들을 다 그냥 로그 값이 씌어진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로그는 단조 함수기 때문에 거기 로그를 취하든 안 취하든 전체의 어떤 관계식이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놈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하면 여기는 기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될 것이고 플러스 A분의 1 YT 빼기 Y바 플러스 V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는 놈은 여기는 실업률을 필립스 커브에서는 실업률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GDP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을 우리가 실업률 텀으로 바꿔 봅시다. 다시 말하면 GDP하고 실업률 간의 관계를 우리가 소위 오쿤의 법칙이라고 하는 놈이 경험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즉 실업률과 GDP 간의 어떤 관계식, 그것을 우리가 오쿤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놈을 바꿔서 오쿤의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이와 같은 식으로 필립스 커브를 유도할 수 있겠어요. 즉 여기서 요 놈이 곧바로 알파분의 1 yt-y 바가 이놈하고 같다는 것이 오쿤의 법칙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립스 커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했던 단기 총 공급 곡선, 우상향하는 단기 총 공급 곡선을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물가 수준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바꿔놓고 거기서 오큰의 법칙을 대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립스 커브와 단기 총 공급 곡선은 같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필립스 커브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적응적 기대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즉 이번 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기의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같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적응적 기대로 이놈이 전기의 인플레이션율하고 같다. 작년의 인플레이션이 5%면 작년 시점에서 올해 인플레이션은 한 5%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3%로 떨어졌으면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3%가 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대표적인 적응적 기대의 한 형태로서 이런 가정을 도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이 인플레이션 필립스 커브가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러한 형태의 필립스 커브는 또 하나의 우리한테 뭐 새로운 정보를 줄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자, 인플레이션율이 항상 매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파이 t-1과 파이 t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도 3%, 내년도 3%, 그 다음도 3%. 계속 인플레이션이 일정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공급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요놈이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이 뭐하고 같아지겠어요? 자연 실업률하고 같아지겠죠. 그죠? 이때의 실업률, 이때의 자연 실업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소위 나이루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요. 이게 뭐냐 하면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그런 수준의 실업률. 여기 파이가 항상 매년 같다고 했으니까, 즉 파이 t-1과 파이 t가 같다고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이 non-accelerated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상황에서의 자연 실업률 UT 수준을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글자들을 떠서 나이루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즉 나이루라는 것은 자연 실업률인데 어떤 자연 실업률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정하게 되는 그런 자연 실업률을 나이루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이런 나이루라는 개념들을 또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적응적 기대에서 전기의 인플레이션하고 같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이 공급 충격이 없을 때 UT가 UN하고 같아지고 그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3%로 계속해서 이를테면 예를 들면 3%로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인플레이션의 일종의 관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죠? 관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3%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물가 수준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슐레이스 곡선의 하나의 특징은 인플레이션율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물가 수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필립스 커브라는 것은 이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의 필립스 커브가 되겠죠. 장기의 필립스 커브는 장기 총 공급 곡선에 대응되는 개념이니까 장기의 필립스 커브는 이와 같은 수직선이 될 거예요. 이 점에서는 우리가 장기 총 공급곡선에서는 이 점이 Y바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실업률을 쓰기 때문에 자연 실업률 수준이 되고, 장기 총 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 필립스 곡선은 역시 수직선의 모양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단기적으로 이 단기 필립스 곡선 상의 어떤 점을 하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정책을 통해서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면서 그 총수요 곡선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총수요 곡선을 정부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으로 일정하게 움직여 놓으면, 아래로 움직여 놓으면
결국 필립스 곡선 상의 어떤 점을 하나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면에 실업률은 낮은 대신에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황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실업률도 낮고 인플레이션율도 낮고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가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 상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적응적 기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현재 실업률이 6%, 자연 실업률이 6%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이 6%고 그 다음에 현재 실업률도 6%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난기에 인플레이션율이 14%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놈은 제로라고 가정하고 자, 그러면 이 필립스 곡선상에서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6%씩이니까 장기 균형 상태, 장기 균형 GDP하고 같은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인플레이션율은 14%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또는 중앙은행이 생각하기에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을 14%에서 4%로 줄이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번 기회 인플레이션율을 4%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난기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4%니까 정부는 결국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되냐 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를 해야 돼요. 얼만큼 높아져요? 베타가 이를테면 0.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베타가 0.5면 이게 4%가 되면 마이너스 10%포인트만큼 인플레이션을 낮춰줘야 되니까 이 UT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가 돼요? 16%가 되나? 26%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인플레이션율을 14%에서 4%로 10%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높은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추기 10%포인트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필립스 곡선이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현재 이것이 3%고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1%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정부가 3%라는 현재 실업률, 이것은 자연 실업률하고 같은 수준인데 이것을 뭔가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좀 낮춰보고 싶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부가 실업률을 2%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단 뭐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합시다. 통화량을 늘려서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Y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2%로 실업률을 줄이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뭐 한 2% 수준이 된다고 합시다. 1%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율이 실업률을 1%포인트만큼 낮추기 위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율도 1%포인트만큼 높아져야 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가정을 해서 이와 같은 필립스 커브를 우리가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필립스 커브가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단기 필립스 커브가 저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제 T기의 2%의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T 플러스 1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돼버려요. 그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였고 따라서 그 다음 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실업률을 낮추면서 통화량을 늘려서 실업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로 그 다음 기에 대한 T 플러스 1기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돼요? 필립스 커브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상에서 뭔가 움직이던 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놈이 올라가면서, 여기서는 요놈이 되겠죠. 올라가면서 필립스 커브 자체가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니까 2% 수준의 실업률에 대응되는 인플레이션율은 이제 더 이상 2%가 아니라 3%가 돼버렸어요. 그 전에 이 하얀색 필립스 커브 상에서는 2%에 대응되는 인플레이션율은 그냥 2%였는데 왜냐하면 그때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1%에 불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 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고 따라서 필립스 커브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3%로 가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돼서 만약 정부가 2%의 실업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4%의 인플레이션을 감내해야 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이 3%가 된다는 게 통화량을 이제 더 증가시켜서, 즉 실업률이 한 번 통화량 증가시켜서 이놈이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2%로 높아졌고 거기에 대응되는 인플레이션은 3%가 돼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더 늘려서 이 인플레이션, 실업률을 2%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U를 자연 실업률 UN보다 더 낮게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는 뜻이 돼요. 이것이 그 다음 기가 돼서 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3%가 됐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또 높아져서 필립스 커브가 또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보다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은 계속해서 더 높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보면 여기서 필립스 커브를 보면 이놈을 꼭 자궁적 기대를 가정을 안 하더라도 이런 그냥 기대치를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놈이 뭔가 변해서 실업률이 뭔가 변해서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썼던 공급 충격이 뭔가 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실업률이 변해서 특히 여기서 이제 경기적 실업률이 변해서 인플레이션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정부가 뭔가 정부가 정책으로 총수요의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총수요에 어떤 충격이 와서 이런 실업률이 변해가지고 이 곡선상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을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반면에 실업률하고 상관없이 이 VT라는 것이 변해서 공급 충격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코스트 푸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크게 나눠서 디맨드 풀이냐 코스트 푸시냐 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그 판단 근거는 경기적 실업률이 변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어떤 외생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을 해서 그런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봤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고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응적 기대 말고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rational expectation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경우, 즉 과거의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다음 기회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요인들을 다 고려를 해서 기대를 형성하는 것을 rational expectation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렀어요. 자, rational expectation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우리 아까 인플레이션율을 텔레스코프를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이때 물론 공급 충격은 없다고 가정하고 이 베타가 0.5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게 6%, 이게 6%, 이게 14%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T기의 인플레이션을 4%로 낮추도록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아까 봤던 적응적 기대 하에서는 전기의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전기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에 의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14%로 정해졌었어요. 근데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는 정부가 이제 다음 기회는 무슨 수를 써서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인플레이션을 14%에서 4%로 낮추겠다라고 정부가 의지를 표명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정부의 발표를 민간들이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 만약에 정부가 또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민간 경제 주체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신뢰성이 있다면, 정부의 발표가 신뢰할 만하다면은, 즉 중앙은행이 4%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을 민간들이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형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얼마가 되겠어요? 정부 발표를 믿으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14%가 아니라 4%가 되겠죠.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부의 발표를 민간들이 신뢰를 한다면, 크레디빌리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14%가 아니라 4%로 형성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는 이놈이 26%가 됐었죠. 이 26%로 실업률이 올라가지가 않고 6%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율을 4%로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rational expectation이라는 것, 그죠? 우리 아까 adaptive expectation, 적응적 기대하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형성이 됐어요. 지난기의 인플레이션하고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한다. 그 모든 정보 안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율을 4%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중앙은행의 발표를 사람들이 믿는다면, 즉 여기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rational expectation을 가정을 하더라도 실업률의 증가 없이 인플레이션율을 4%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부의 발표를 사람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낮출 것이고, 따라서 실제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지면서 실업률의 상승 없이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중앙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 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소위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미리 목표 인플레이션을 민간에게 공표를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 플러스 마이너스로 목표 인플레이션이 설정이 돼 있고 중앙은행은 그 인플레이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만약 이런 제도 하에서는 목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미리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목표 인플레이션 수준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법으로서 제도적으로 목표 인플레이션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것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에서 뭐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되면 중앙은행 총재가 밖에 나와서 뭐 그것을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 인플레이션이 2%인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은 그보다 훨씬 낮은 뭐 1%도 안 되는 뭐 이런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어쩌면 언젠가는 중앙은행 총재가 나와서 왜 인플레이션 목표를 이렇게 못 맞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변명 내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다른 나라들도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지금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주요한 나라들 뭐 이를테면 EU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카나다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현재 실시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실시한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1991년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 나라가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인플레이션 타겟 제도를 목표 인플레이션을 못 맞췄을 때는 의회가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책임성을 부과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한 번도 해임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 또는 중앙은행의 하여튼 이 목표 인플레이션을 맞추기 위한 의무 내지는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런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목표 인플레이션에 가깝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합리적 기대와 크레디빌리티가 포함된 경우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냥 단순한 적응적 기대 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필립스 커브 상에서 적응적 기대 하에서는 그냥 한 점을 선택하는 거인데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데 지금 본 것처럼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보장이 된 존재하는 rational expectation 하에서는 실업률은 이 상황에서 그대로 6%로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율을 여기서 뭐 이를테면 이렇게 낮출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어요. 왜? 기대 인플레이션율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필립스 커브를 밑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